수업 1시에 끝나는 거 아시죠? 1시 전에? 1시 전에 끝납니다. 한 5분 전이나 이렇게. 끝나면 도서관 가셔야 돼요. 적응 훈련 하려면, 그죠? 적응 훈련. 네. 네. 세법은 뭐 하늘에 두 쪽 나도 1시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보강 없고. 그 제가 얘기잖아요. 세법은 약속은 무조건 세법은 그날 잡으면 돼요. 1시 딱만 1시 5분에 하면 무조건 나올 수 있어. 밑에서. 저는 과목이 일단 8주를 하게 되면 세법이 양은 좀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약간 좀 쉽기 때문에 그죠? 진도는 뭐 충분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뭐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보강 없고 뭐 보충 없고 뭐 시간 오버되는 거 없고 일찍 끝나면 끝나지 뭐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1시 넘어가면 배고프거든요, 제가요. 근데 격주라는 학원이 있어요. 격주. 그러니까 학원 그 공시세법을 2주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4주를 해요. 그럼 수업을 4주 동안 해요, 이걸. 장난 아니죠. 그럼 거기는 뭐 강의는 거의 뭐 그냥 놀러 가면 놀러 가. 예, 진도하기도 바쁘죠. 이게 다 못 빼니까 막 놀러 가는 거죠. 그런 경우는 1시 반 막 이렇게 2시까지 할 때 있거든요. 1시 반 넘어가면 막 빈혈 일어나요. 왜냐면 보통 그때 밥 먹고 쉬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죠? 1시 반이면. 근데 막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럽죠, 거기 할 때는. 그죠?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 힘들죠. 그 8주. 뭐 구리 쪽이 여기가 방문각이 아마 5주를 할 거예요. 5일 수업을 하죠. 공시세법을. 그죠?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시를 5주에 한다, 4주에 한다는 건 불가능인. 진도는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8주를 하게 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나중에 중요한 얘기 반복 엄청 많이 합니다.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 수업만 잘 들어도 같은 얘기를 수십 번씩 듣고 시험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본으로. 그죠? 어쨌든 1시에 무조건 1시 전에 끝나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64페이지 과표 있죠? 자, 얘는 뭐예요? 여기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해요. 그죠? 세율을 곱해요. 그럼 이 과세표준은 이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취득세 납부 방법이 신고 납부라고 했잖아요. 그 무슨 뜻이에요? 네가 알아서 뭘 하라고? 신고하래요. 내가 그래서 1억에 신고했더니 1억에 신고했더니 그때 뭐라 갔더니 공무원이 딱 그러니까 날 척탑 내가 1억 신고하면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첫 경험이라 좀 떨려. 그래가지고 이게 신고서 제출하면 약간 떨어 손을 이렇게 그냥 떨은 거 처음이라. 그랬더니 공이 딱 혹시 이거 다운 쓰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실직고 하시면 봐줄 수 있어요. 나중에 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실직고 하래. 혹시 다운 썼으면 얘기하래. 이럽니까? 그게 물어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으면 지들이 와서 하지. 그죠? 내가 1억에 신고했어요. 근데 실제 1억에 샀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분이 1억 2천에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1억에 샀는데 1억 2천 신고했어. 이걸 받아줄 거야? 안 받아줄 거야? 받아줘요? 자, 1억에 사서 9천에 씻어요. 9천만 원에 신고했어. 받아줘? 안 받아줘? 받아줘요. 왜 받아줘요? 모르니까 그래요. 몰라요. 걔는 내가 이걸 1억에 샀는지 얼마에 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왜? 이걸 왜 신고해요? 매매 당사자만 거래 금액을 알기 때문에 니들이 와서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1억에 사서 1억 2천에 신고해도 9천에 신고하던 걔네들은 거래 금액을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신고한 금액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운 쓴 거나 없 쓴 건 나중 문제지. 근데 신고할 당시는 모르니까 일단 나한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1억에 2천 신고하면 이걸로 받아주고 9천에 신고하면 9천으로 그대로 받아준다는 얘기죠. 결론은 얘는 원칙적 과세 표준이 뭐다? 내가 뭐 한 금액? 그렇죠. 신고한 금액. 그래서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이 여러분이 신고한 금액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법이라는 게 만약에 근데 또 이게 웃긴 게 법이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이 신고하면 그대로 다 인정해 주겠대 라고만 돼 있으면 여러분 1억에 샀는데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1억에 사서 9천에 신고해봤어. 그때 받아줘? 다음에 또 샀어. 가만 있어봐. 한 8천에 해봤어. 또 받아줘? 그 세 번째는 7천에 안 하죠. 왜? 이제 전례가 있잖아. 받아주네? 5천. 그러니까 옆에 봐라. 야 무슨 5천이야? 난 4천. 이러겠지. 그러면 지방 자체는 뭐 먹고 살아?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최소 니네만 최소 생계비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도 이 돈은 받아야 돼 라고 그 부동산의 가치를 정해서 걔네들이 공시 정해진 금액이 있다. 그걸 우리가 말하는 공시가격이라고. 공시가격. 이때 공시가격 용어가
국세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기준시가 그러고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 그럽니다. 그런데 지방세니까 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준금액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이거는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그 부동산의 최소한의 가치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1억인데 걔들이 정해놓은 기준금액 1억인데 이거를 샀다고 신고했는데 9천에 샀다고 신고했어. 그럼 이거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요. 왜? 나는 최소한 지자체는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이건 1억은 간다라고 걔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 밑으로 신고하면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해서 여러분이 신고하면 이걸 인정해주되 이 신고가액은 항상 누구랑 비교를 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갑니다. 자, 예를 들면 내가 시가 표준액이 1억인데 여러분이 9천에 신고했어요. 그럼 시가 표준액은 1억이고 신고가액은 9천이죠. 그럼 어떤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1억으로 계산한다. 그 얘기지. 자, 근데 1억 2천에 신고했다? 그러면 신고가액이 얘보다 높죠? 그럼 이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얘는 항상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간다. 결론은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법이 또 이렇게만 돼 있어. 그럼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난 진짜 9천에 샀어. 정말로. 근데 시가 표준이 1억이래. 그랬더니 1억이니까 이걸로 내래. 이건 억울하죠. 그래서 또 뭐가 있어? 네가 정말로 그 금액에 샀다는 걸 입증하면 그럼 내가 그 금액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실상 취득하액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그럼 얘네들은 이거보다 높건 낮건 무조건 이걸로 간다는 얘기죠.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입증이 돼야 되는 거지. 대신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야 돼. 우리 금방 했었죠. 국수, 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거 6개입니다. 여러분 국유지를 샀어 1억에? 그죠? 그럼 내가 국가 걸 산 거잖아요.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건 하늘도 하고 땅도 하는 얘기지. 그죠? 왜? 국가가 거래 상대방이니까. 그 얘기예요. 얘네들은 이걸로 가. 자, 얘가 1억인데 여러분이 법원에서 경매를 받았는데 낙찰을 받아서 8천만 원의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가격은 8천이죠. 시가 표준이 1억이에요. 그러면 얼마를 취득하액으로 인정해준다? 8천. 왜? 내가 경매 받은 금액이 낙찰이 8천이잖아요. 법원에서 경매 받은 건데 내가 8천에 받은 건 입증이 되는 거잖아. 누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시가 표준액 1억인데 1억 2천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럼 얼마가 과표가 되는 거예요? 1억 2천.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란 뜻은 얘랑 관계없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높아도 실제 취득금액 1억 2천, 1억 2천으로 가고 이거보다 낮아도 8천이 실제 취득금액이면 8천으로 가겠다. 자, 정리하면 얘가 원칙인데 얘는 누구랑 비교한다?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는데 요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 애들은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산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지 않고 높건 낮건 관계없이 무조건 이 금액을 그대로 간다. 해서 거기 해당되는 게 6가지가 있다. 국수, 공판장, 검증. 이건 이제 검증은 여러분이 이거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서 신고했는데 해당 시군구에서 실제로 그 금액으로 됐다는 게 걔들이 검증 인정이 되면 그러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겠다 해서 이 6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좀 자세히 배우겠지만 얘 공부할 때 이제 시험 나오잖아요. 시험이에요. 그러면 제일 기본으로 나온 게 뭐냐면 사실 이 과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취득세에서 되게 잘 모든 세목이 과표세는 잘 나와요. 시험에. 그러면 얘는 뭐 그냥 공부할 때 항상 나온다 생각하고 풀면 돼요. 양이 많진 않아요. 자, 근데 제일 기본으로 물은 게 이거예요. 지금처럼 얘가 얘보다 적으면 뭘로 가니? 이런 식으로 잘 물어보거든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일단 어떤 지문이 나왔어. 근데 얘랑 막 비교해서 크고 작으면 어쩌고 나왔어. 그러면 그 지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이 안 되면 무조건 뭐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 그러면 되고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금액으로 간다.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아직 안 배웠는데 뭐 그 내용까지는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화해 조서가 있어요. 그죠? 자, 화해 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있대. 근데 이 금액이 시가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서상의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문제가. 그럼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는 이 조서상의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OX. X인 거예요. 왜? 일단 화해 조서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면 얘는 누구랑 비교한다는 거야? 시가 표준액과 비교한다 했잖아요. 근데 이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요. 그럼 뭐라고야 정답이에요?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래야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식으로 풀면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건 많이 합니다,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취득세 과표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원칙이 신고가액이고 예외로 시가 표준액 그리고 특례로 사실상 취득하기 있는데 그 관계만 이해하셔라. 요거는 인정해주되 얘는 얘랑 비교해서 둘 중 큰 금액으로 가는데 이 국소공판장 검증은 그 금액 그대로 가겠다. 그죠? 요렇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 게 있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64페이지 과표 1번 일반적 과세표준 그랬죠?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그 나온 김에 볼게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아까 뭐라 했어요? 연부 금액이 과표라고 했잖아. 그죠? 그게 아까 연부 취득한 거죠. 연부 금액. 매년 지불하는 금액 20억. 그걸 과표로 한다. 그죠? 그거 나중에 배워요. 그죠?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가 시가 표준액 그랬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가 표준액을 과세표한다 해서 거기 보면 취득자가 신고를 안 하시거나 신고가액 표시가 없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계산하고 양가로 2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 얘기죠. 특례 사실상 취득가액 나와있죠? 거기 1, 2, 3, 4, 5 있죠? 1, 2, 3, 4가 아까 국수공판장이고 5번이 그 뭐야? 신고서 제출해서 뭐가? 검증. 그러니까 5번은 그 검증이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돼요. 우리 교재는 뭐 표에 1, 2, 3번 번호 같은 거 나와 있는데 표에 뭐 그거 보지 마세요. 뭐 보면 헷갈려요. 괜히 어지럽고. 이거 한 거야. 뭐 거기 뭐 예스 뭐 나오고 그러죠. 옛날 플로우 차트 하듯이 그죠? 골치 아프죠. 이게 얘기한 거 이거를 이제 표로 그려놓은 거죠. 네, 그렇게 몰라도 요거만 보시면 돼요. 지금 한 대로만. 자, 그래서 걔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됐죠? 뒤에 넘어가시면 돼요. 그거 말고도 많아요. 우리 취득세 이제 과표하는 게 추가적인 건 66페이지, 67, 68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할 내용은 아니에요. 그렇죠? 쭉 가시면 돼요. 69, 70 해가지고 막 쭉 있어요. 그까지. 어디까지 있냐면 72페이지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가 할 거예요. 강의를. 그 내용 다 보는 거 아니니까. 그죠? 일단은 과표는 요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럼 뭐 잘한 거죠. 개념 일단 구분하시고 그다음 여기다 이제 자꾸 살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73페이지 4번에 거기 뭐 있어요? 면세점이라는 게 있어요. 면세점. 자, 자, 이게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데죠. 그죠? 이게 뭐예요? 세금을 깎아준다겠죠. 이게 어디 있다겠어요? 공항에 있어요. 공항에. 그죠? 공항에 있고 뭐 저기 어떻게 서울에 가면 또 있죠. 그죠? 공항에 가면 면세점 있죠. 그러니까 이 면세점이 공항 밖에 있습니까? 그 티켓팅하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있죠. 안에 있죠. 그죠? 이거 뭐겠어요? 그 티켓팅하고 들어가면 바로 안 가죠. 비행기 바로 안 타죠. 한 30분에 1시간 정도 기다리죠. 일부러 캐는 거죠. 왜? 그래야 들어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뭐예요? 여기 그럼 와이프가 뭐라 그래? 구경만 한다 그러죠. 구경. 시간 좀 있으니까 구경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가는 순간 그냥은 못 나오죠. 그죠? 그쵸? 우리 와이프도 가면 구경으로 들어간다고 갔다가. 그죠? 진짜 구경만 하다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구경하다 나왔거든요. 그 따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그다음부터 표정이 안 좋아. 분명히 자기가 들어갈 때 자기 입으로 구경만 한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한 거거든. 근데 슉 돌고 계속 돌다가 그냥 나오니까 표정이 안 좋아. 그때부터 말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나가는 말로 아까 저기 유난히 또 그런 데 있잖아요. 유난히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거기 집중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를 얘기해. 아까 그거 저기 왜 이거 있잖아. 그럼 물은 척 뭐 그래. 그럼 왜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마음에 들어? 근데 그거 정도 하나 여기 왔는데 그 정도 하나 사야 되잖아. 그러면 됐어 그래요. 그럼 됐어 그럼 말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됐다는 얘기 뭐예요?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점을 가고 쫙 하면 뭔 얘기 따라오죠? 결국 사는 거야. 결국 비싸게 왜 이렇게 비싸? 아유 하여튼. 여자는 난 처음에 결혼하면 결혼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문제야. 그 유지 관리 보수 비용 너무 많이 들어.
그죠? 화장해야지. 뭐 화장하는 것도 들어가고 또 지우는데 들어가지. 돈 들여 화장하고 돈 들여 지우고. 힘들어요. 근데 기절한 줄 알았다. 이거 여자들 이거 칠하는 거 눈썹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연필처럼 생긴 거. 그게 뭐 독일제인가 어디제인데 7만 원이래. 내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어차피 지울 거잖아. 연필 하나 가지고 7만 원이래. 진짜 어지럽죠. 차라리 그럴 거면 문신을 문신이 싸. 눈썹 문신하면 그 좀 하면 15만 원, 20만 원 하거든요. 그게 낫다니까. 그럼 뭐 치료가 할 것도 없잖아. 이게 더 들어. 그래서 그래도 해야 되는겨? 골치 아파 하죠. 우리 와이프가 가끔가다 뜬금없이 그러거든요. 누구 TV 누구 나오면 나 쌍꺼풀 써랄까 막 그래요. 우리 와이프가 쌍꺼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뭐라 그래요? 당신은 그게 매력이야. 저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쌍꺼풀은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차별화가 안 되잖아. 자기 이 자체로 이쁜데 여기 더 이쁘면 서로 곤란하잖아. 자기 나가면 남들이 쳐다봤었고 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아 막 이렇게 하거든요.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넘어가면 안 돼요. 군대 가면 PX 가면 면세점 세금 면제된다. 그죠? 취득세도 있어요. 취득 가액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 50만 원 이하면 50만 원 이하면 면세점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같은 걸 샀는데 걔가 50만 원 이하짜리 사면 면세점을 적용한대. 야, 이건 말이 막걸리죠. 그럼 땅 살 때 이만큼인데 나 이만큼 산다 50만 원어치? 그 면세점 세금 부과 안 한다는 얘기죠. 취득세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규정만 있는 거지 실제로 적용될 수는 없죠. 거의.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뭐 이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티코 차를 샀는데 티코 30만 원짜리 샀어. 그래 얘는 면세점 여기. 여러분 티코 30만 원짜리 지금 사면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티코 몰라요? 티코? 옛날에 지금 단종됐죠. 옛날에 그 티코 전설의 티코를 모르세요? 그죠? 전설의 티코, 그죠? 기름 떨어지면 휘발유 주유소 앞을 지나가면 휘발유 향기에 취해서 20km 가는 그 전설의 티코. 티코 존재이 많죠. 기름 넣을 거 없어요. 가다가 떨어지면 안개가 숨 한번 쉬면 그 향기에 취해가 20km를 가. 그 전설의 사죠 티코, 그죠? 안 타봤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그게 티코 주제가예요. 노래 있잖아. 하얀 날개. 그 티코가 뒤에 티코는요. 흰색 티코가 슈퍼 티코 흰색이 제일 잘 어울려요. 근데 그 슈퍼 티코는 뒤에 날개가 이렇게 조그맣게. 그게 그 노래예요. 하얀 날개를 휘날리며. 그게 티코 노래예요. 티코. 몰라? 아는 것도 없고 참. 그 전설 몰라요? 티코가 고속도로를 딱 가는데 벤츠가 막 고속도로를 막 한 200km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얀 물체가 휙 지나간 거야. 자기를 추월해서 벤츠 체면이 안 지나. 그 최대 속도로 터보까지 줬는데 못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니까 그 하얀 물체가 어디로 가? 휴게실을 들어가길래 궁금해 따라가 봤더니 티코가 딱 내리면서 운전사가 뭐라 그래? 아유 바람 더럽게 부네. 바람이 날린 거야. 날려가지고 벤츠를 추월하는 차야. 못 들어봤어? 그러니까 나는 그 전설의 티코죠. 그 티코를 산 거 티코. 그죠? 이런 거를 사면 이제 그죠? 50만 원이야 이렇게 있어 있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취득 면세점 50만 원 이하라고 나왔네요. 그러면 50만 원 이하니까 50만 원이면 면세점을 적용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예, 이하니까 얘 포함해서 50만 원까지는 면세점을 적용해서 취득세 부과를 안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게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4페이지 간 뭐 있어요? 세율이 나와요. 세율. 자, 얘는 이제 뭐 중요합니다. 취득세에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 세율 파트인데 얘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만 시험이 안 났어. 올해. 그죠? 그럼 내년에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얘가 원래 잘 나온 내용이죠. 세율이. 일단 얘는 뭘 기억하시냐면 세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개념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세일. 자, 근데요, 일단 뭘 이해하시냐면 얘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 과거에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개념을 이해 잘 하셔야 돼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이때까지는 세금 어떻게 냈냐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따로 냈어요. 그죠?
그래서 매매로 사면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를 냈었거든요. 근데 얘가 법이 개정돼서 2011년 1월 1일부터는 이 두 개를 통폐합해서 뭘 내요? 취득세 이렇게 내겠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한꺼번에 취득세 낼 때와 이렇게 따로따로 낼 때 세율은 같아요. 한마디로 따로따로 내던 걸 한꺼번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취득세 2%, 등록세 2%인데 지금 몇 퍼센트를 내는 거야? 4%.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개정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그죠? 이것 때문에 같이 만들려다 보니까 이 내용이 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앞뒤를 맞추다 보니까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처음 들으면 되게 복잡하게 느껴져요. 근데 그 기본 기준이 이거예요. 개정되기 전과 개정 후 세율은 같다. 혹시 우리 부가세 배울 때 제가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라고 했잖아요. 그 두 개인 이유도 똑같아요. 얘가 따로따로 낼 때 여기에 농특세 10% 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20% 냈었거든요. 얘가 둘이 통폐합 됐네. 등록세가 이래 합해진 거죠. 그러면 이 세율 2%만 합해지면 안 되는 거지. 거기 따른 뭣도 부가세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세율이 뭐죠? 같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따라와 가지고 취득세 부가세가 농특세 10% 지방교육세 20%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취지가 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취득세는요. 이 두 개가 합해진 거죠. 근데 과거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프로? 2%. 2% 하나밖에 없어. 무슨 얘기냐면 2010년도까지 취득세는요. 뭐 매매로 사도 2%, 상속받아도 2%, 원시취득 2%, 모든 취득은 세율이 몇 프로? 2%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등록세는 근데 농지냐 상속이냐 증여냐 원시한테 세율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율이 여러 개인 이유가 과거에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등록세 때문에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결론은 지금 이 표준세율은 뭐다? 과거에 뭐가 합해진 거다? 취득세와 등록세가 합해진 세율이라는 뜻이죠. 이해 가시죠? 그걸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 요게 이제 세율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하는데 외우는 건 지금 아니고요. 이게 처음에 계속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주로 나온 게 얘하고 얘예요. 얘하고 얘 두 개. 요것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1년 공부하면 다 알고는 가게 돼요. 이거 냈다는 얘기는 맞으라고 되는 거거든요. 맞으라고. 그죠?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교재 있으니까 쓸 거 없죠.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4%예요. 그죠? 근데 농지를 매매로 사면 3%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매매는 4% 내고 농지를 매매로 사면 3% 내고, 그다음에 뭐 상속받았다 그러면 2.8% 이렇게 내고요. 그다음에 농지를 상속받으면 2.3%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세율이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으면 3.5% 내고 3.5%,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받으면 2.8%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취득, 보존 등기 같은 거 할 때는 2.8%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 각종 분할, 공유물, 총유, 공동 소유 물건을 분할 등기를 하게 되면 2.3%.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외우게 될 표준세율입니다. 이게 많지 않죠. 이게 이제 다예요. 그럼 잘 보세요. 얘네들이 지금 과거랑 얘랑 합해진 거라 했죠. 그죠? 그러면 얘가 왜 4%라고요? 취득세 2% 내고 등록세 2% 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왜 그랬어요? 얘는 왜 3%겠어요? 농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몇 프로 내고 2%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1%를 냈다는 얘기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2%를 다 빼주면 걔가 뭐예요?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뭐예요? 등록세 세율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 특례 같은 거 이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표준세율인데 지금 적용된 세율인데 여기서 2%를 빼주면 그게 과거에 뭐다? 등록세 세율이 된다. 그래서 두 개 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게 될 취득세 표준세율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뭘 배우냐면 중요한 게 되게 있어요. 주택을 뭐 하면 유상으로 취득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은 예외예요, 세율이.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만약에 3억짜리 나면 이제 3억짜리 아파트를 취득해서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로 샀어요. 그럼 취득세가 매매로 사면 원래 몇 프로예요? 4%죠. 혹시 주택 사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아파트 3억짜리 매매로 사면 취득세 1%예요. 1%. 취득세 1%죠. 주택은. 그죠? 왜? 주택을 뭘 하면요?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즉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세율이 달라요.
취득세는. 그러니까 얘가 6억 이하짜리를 사면 1000분의 10이에요. 1%. 그죠? 6억 초과 9억 이하짜리 사면 2%를 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3%예요. 3%.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매매로 3억짜리를 매매로 샀다 주택을. 그럼 세율이 얼마야? 1%. 6억 이하까지는 다 1%예요. 6억 초과 9억까지는 2%네. 9억 초과 3%만 되는 거예요. 뭐 했을 때? 유상으로 샀을 때. 그럼 만약 3억짜리 주택을 매매 상속받으면 3억짜리 주택을 상속받으면 세율은 2.8%예요. 상속은 아닌 거지. 왜? 상속은 무상승계잖아요. 뭐만 되는 거야? 유상만 돼요. 매매 등만 되는 거야. 그런 경우만 세율이 낮아요. 1%, 2%, 3%로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저기하고 똑같아요. 전국 다 공통이에요. 뭐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뭐다? 주택은 숫자 관계없이 사면 3억, 6억 이하는 무조건 몇 프로? 1% 매매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정부에서 뭐라 그래? 야, 그럼 내가 부동산 거래할 때 그 거래세를 낮춰줄게. 거래 좀 많이 해. 그런 거죠. 그럼 거래세가 뭐예요? 사고 팔 때 내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 부동산 취득할 때 내가 혜택을 줄게. 근데 여러분 부동산 경기라는 게 토지나 일반 건축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추가되는 게 뭐예요? 주택이죠. 그 중에 아파트죠. 그러니까 주택 거래할 때만 내 혜택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주택을 상속을 해준다고 해서 거래가 활성화되는 건 아니죠. 그럼 상속할 때 세율 낮춰주면 아버지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이번 기회에 상속하세요 그래요? 더 늦으면 상속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매 등을 많이 해야 되는 거래가 많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만 혜택을 주는 거죠. 그런데 얘만 혜택을 주면 내가 이제 여러분이 살라고 그래. 이번 기회에 사야 되겠네. 왜? 세율이 낮으니까. 근데 파는 사람이 안 팔아. 왜? 양도세가 많이 나와. 그러면 파는 사람이 안 팔아버리면 아무리 사고 싶어서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양도세도 세율을 같이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집을 팔면 주택은 원래 부동산이 1년 미만 보유하면 원래 50%네요. 세율이 원래 1년 이상 2년 미만 40이고 2년 이상 보유하면 누진으로 가거든요. 근데 주택은 예외예요. 1년 미만 보유하면 40%만 내요. 양도세가. 그리고 1년 넘어가면 무조건 누진세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혜택을 준 거죠. 취득하는 사람도 혜택을 주고 누구도 파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 둘 다 뭘 많이 한다. 거래를 많이 한다. 이 취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하실 때는 나중에 이거 나오면 얘만 딱 기억하면 안 되고 나중에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양도세도 같이 떠올려야 되죠. 왜? 어차피 하는 거니까 사고 팔 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양도세도 혜택을 주고 얘도 그런 거다. 뭐만? 주택만 되고 유상이다.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 어떻게 내요?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이거 외웠잖아요. 그럼 이거 낸다니까? 주택을 상속을 받은 6억인 주택을 상속받았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6억이니까 상속이면 1000분의 28인데 뒤에다가 6억이면 상속받으면 1000분의 10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 꽂힐 것 같아요? 6억 이하라고 안 나고 6억 그랬으니까 뭘 따져? 가만히 있어봐라. 딱 6억이니까 6억 이하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딱 6억이니까 이하는 여기 들어가니까 딱 6억이면 1000분의 10 맞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뒤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 상속. 근데 중요한 건 상속인데 여기서 꽂힌 거지 숫자에. 그래 맞았다고 딱 골라. 그래 끝나고 나니까 뭐라 얘 상속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고 나서 뭐라 답 맞춘데 이거 뭔 뜻이야?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죠? 틀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숫자에 너무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 제가 말했죠. 숫자에 너무 연연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당이 풀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분명히 아는 얘기인데 시험만 풀면 문제만 풀면 그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정답이.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다 내가 공부할 때 그거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여? 문제 풀 때 내가 가장 많이 보고 내 머릿속에 가장 인식이 많이 돼 있는 게 먼저 보이게 됐어요. 그러면 숫자가 제일 먼저 보이죠. 사람 심리가. 왜? 공부할 때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숫자만 보여. 근데 숫자가 맞아. 내가 외운 숫자하고 그 시험에 나온 지문 숫자하고 둘이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의심을 하잖아요. 이 지문은 무조건 맞는 거다 확신해버려. 그럼 앞에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상속 이런 건 보이지도 않아요. 뭐만 계속 따져. 6억 이하니까 6억이니까 여기는 1000분의 10 이것만 계속 따지는 거지. 그래서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그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문제를 푸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나는 공부를 해서 이걸 다 외웠어. 근데 문제를 안 풀면 자기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난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보이는 건 보인다 했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연애할 때 와이프랑 연애할 때는 딱 보면 와이프하고 연애하고 딱 보면 저쪽에 만나려고 그러는데 길 건너에 막 사람 많은데 와이프가 있어. 그럼 보여요. 그럼 막 보자마자 저기 있네. 그죠? 그리고 집에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와이프가 뭘 입었고 머리핀은 뭐인데 머리핀 머리 색깔이 뭐고 모양은 뭐 그거 다 기억나요. 지금은요. 와이프 긴 생머리 여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단발머리가 탁 치고 왔어요. 오늘 집에 갔는데 근데 못 알아봐요. 왜 어디가 변한 것 같긴 한데 어딘지 몰라요. 이런 거요. 그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연애할 때는요. 어제와 오늘 옷이 똑같아. 모양이 다 똑같아. 근데 와이프가 어디가 하나 틀린 게 있는데 내가 못 알아본대. 그거 봤더니 오늘은 애교머리 한 가락 내린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봐요. 연애할 때. 왜? 내 눈은 오직 너만, 누가 보여? 너만 보여. 그때 얘기지. 지금은 안 보여. 지금 안 보여. 몰라요. 난 제일 고난한 게 그거예요. 와이프가 미션 갔다가 꼭 물어봐요. 나는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나 어디 변한 데 없어? 그러면 벌써 이제 짬밥이 통밥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다 왔구나. 왜? 옷을 가진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자들 머리더라고. 그러면 똥밥 차고 미션 갈 때 됐지. 그럼 딱 그냥 무조건 얘기해. 괜찮네 그래요. 어딘지 몰라. 어디를 바꿨는지 몰라. 괜찮네 그래요. 나중에 그럼 파마했대. 난 모르겠어요. 완전 지혜간 거예요. 파마했대. 근데 돈 되게 많이 들죠. 여자들은 들어가면 막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러고 돈 들이고 왔는데 파마했다는데 그대로야. 근데 파마했대.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무슨 파마를 하나 뭐 그렇디야. 골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치로 탁 둥박 걸려가지고 그거 이쁘네 그럼. 근데 뭐라 그래? 영혼이 없다는데 참나. 이쁜데? 그러면 또 오버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다. 하여튼 내가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와이프더라고. 그죠? 내 맘대로 안 되는 여자가 딱 한 명이에요. 와이프. 그죠? 저 어머니도 저가 저기 장남이라 제가 한 뭐 이렇게 누나하고 뭐 다 단체한테 못 하거든요. 유일하게 뭐라고 하면 더 나한테 뭐라고 하는 와이프밖에 없어. 그 와이프만 못 이겨. 그 다음 생에는 결혼 안 하려고. 다 이기게. 그죠? 와이프 빼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죠? 혼자 사는 게 팔자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세일은 이렇습니다. 그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기본이고 주택은 예외가 있다. 그죠? 숫자 외우는 거 아니죠? 74페이지 표에 막 있어요. 지금 설명한 건데 그 박스 안에 맨 마지막에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돼 있죠? 그게 지금 그 얘기야. 유상거래로 취득했을 때만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세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76페이지 맨 밑에 2번에 중과세율이 나오죠. 중과세율. 얘는 말 그대로 중과세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이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추가로 과세한다. 그게 뭐다? 중과세입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뭐 특별하게 할 건 없고요. 하나만 개념만 이해를 해볼게요. 그 박스에 보시면 76페이지 맨 밑에 있죠. 중과세율 그래가지고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을 취득하면 세율이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에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4배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중과세 한다는 얘기야. 그게 뭘 사면 별장 같은 걸 사면 그런 얘기죠. 이게 별 얘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요. 이거 나온 김에 그냥 이게 무슨 얘기인지만 설명할게요. 외우는 거 아니니까. 자, 여러분이 별장을 샀어요. 어떻게? 매매로. 그죠? 그런 거죠. 그럼 얘는 중과세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돼 있죠. 표준세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중과기준세율이죠. 원래 법조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에 법조문 100분의 4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100분의 400이니까 몇 배예요? 4배란 뜻이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법에 나중에 배우는데 얘는 무조건 2%를 말해요. 중과 기준세란 말은 몇 퍼센트를 말한다? 2%를 말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선생님 왜 중과 기준세를 왜 2%냐? 근데 어떻게 알아? 법이 그렇다니까.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밑에다 뭐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중과 기준세율은 1000분의 20을 말한다라고 법에 정해진 거죠. 지들이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2%니까 그거의 4배니까 몇 퍼센트란 얘기야? 2%의 4배가 뭔지 몰라? 그리고 8이요. 틀릴까봐 대답 못하겠죠. 이게 원래 산수가 안 되는 거야. 산수가.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이 미적분을 푸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 문 열고 들어 여기 앉으면 더하기 빼기를 못해.
이 우리가 그랬다니까 앉으면 물어보면 더하기 빼기도 했는데 틀려 막. 그러면 2 더하기 5, 2 더하기 5면 가만히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저 밖에 나가면 막 암산해 암산 막 뒤에 가면 문 열고 나가면 그 문 하나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여기 앉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멍해가지고. 그리고 불안해가지고 대답을 못해 틀릴까봐.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잖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뭘 말해요?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몇 프로를 더하라는 얘기야? 8%. 그 얘기예요. 자 별장을 매매로 샀어요? 그럼 표준세율이 몇 프로겠어요? 별장 매매니까 매매잖아. 4%잖아요. 그죠? 4%네. 그럼 저기다 얼마를 더해? 8%. 그 얼마야? 12%. 여러분 별장 1억짜리 별장 매매를 사면 세금이 1200만 원이라는 얘기죠.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이라는 얘기지. 왜? 이 별장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사치품이 사치성이 사치성. 그죠? 설마 난 집도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별장이 있다? 이런 건 없잖아요. 지금 세 사람 월세 20만 원 주고 월세 하는데 야 양평 나 그래도 양평한 별장이 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산다는 얘기는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네가 그걸 살 정도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세금을 낼 능력도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넌 능력이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 그래서 여기다 8% 더해서 중과세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별장을 상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상속받으면 표준세율이 2.8%잖아요. 그죠? 그러면 2.8%에다가 얼마를 더해? 8%를 더해서 얼마? 10.8%를 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 말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 말이 이렇게 중과세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그걸 기억하시는 거죠.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면 중과세 어떡하니? 그러면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내용상으로. 그죠? 근데 실제 이제 교재는 이 별장이나 이 기타 내용이 막 겁나 많이 돼 있어. 설명이요. 막 뒤에 보면 7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별장 77, 78, 79, 80, 그죠? 81. 그 다음에 뒤에 또 중간 또 있죠. 82, 83 어디까지냐면 85페이지, 그죠? 86페이지까지 중과세가 나와요. 근데 겁먹을 거 없어요. 안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수업을 해요. 제가 하루 1시간. 근데 수업만 하고 공부를 하네요. 공부를 뭐만 해? 이것만 해요. 그 아까 표 있는 박스 있죠. 그것만 해요. 그 종 나온 거. 그러니까 사치성은 별꼴로 수는 5개가 있는데 표준세율의 중과 100분의 4 이것만 해요. 그 내용은 안 해요. 별장 이거는. 수업은 1시간 해요. 왜? 있는 거니까. 근데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그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수업 목적상은 상관이 없는데 수업은 1시간 정도 하니까 그건 여러분이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겁먹을 거 없어요. 그걸 어떻게 막 겁내 장난 아니죠. 이거 외워도 여기서 하나 나온다 치면 이거 맞추려면요 공부를 보통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건 안 하는 거야. 막 몇 시간씩 막 대여섯 시간씩 막 죽으라고 해가지고 하나 가는데 맞출까 말까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최근 10년 이내 나온 적이 없어. 그죠? 근데 뭐만 나왔어? 이것만 나왔어. 이거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별장이죠. 골프장 있죠. 그거는 절대 안 틀리죠. 틀릴 일이 없어요. 종류가 5개가 있으니까.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죠. 얘가 무슨 말인지만 대충 이렇다만 알고 가면 돼요. 그죠? 그런 뜻이다. 결국 이게 생긴 이유는 뭐다? 개정되기 전과 후 세율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그렇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특례 나오고 쭉 하는 거죠. 뒤에. 그죠? 특례. 그죠? 그러니까 중과세는 그렇고 특례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죠? 시험은 근데 세율 파트가 잘 나오기 때문에 시험은 거의 다 여기서 나와요. 어디 나온다고요? 표준세율하고 특례 2개에서 나와요. 작년에 특례 나왔고 재작년 시험에 표준세율 나오고 그 전에 또 특례 나오고 이렇게 계속 그랬었어요. 올해만 시험이 안 나왔어요. 세율 파트가.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서 이 중에 하나가 뭐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 나오면 맞추면 돼. 이건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깝깝하죠. 그죠? 근데 막상 보면 별거 없어요. 세율도 어렵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숫자 보고 이거만 겁먹지 마세요. 숫자 몇 개 없어요. 공법 이제 하면 나중에 건폐율 용적률 들어가면 기절하지. 근데 걔는 잘 외우더라고. 그 많은 걸. 그래서 공법 숫자 겁나 많아요. 건폐율이 21개거든요. 막 그럼 막 그 용도 지역 같은 거 막 외우면 골 때려요. 용도 지역 21개 다 외워. 막 도간 농자 뭐 해가지고 막 외워. 그 숫자도 막 21개 5, 5, 6, 6, 5, 7, 7, 8, 8, 9 막 이렇게 외우고 또 건폐율 용적률 또 100, 150, 200, 900, 1100, 1300, 1500 막 쭉 외워요. 그리고 세법 뭐 좀 외우라고 막 숨 넘어가요. 이걸 언제 외우니?
미쳐버리는 거지. 공법 열심히 하세요. 나중에. 우리 시험에 공법이 좀 어렵게 나와가지고 그죠? 2차에서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근데 우리 학원은 되게 많이 붙었어요. 여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학원은 진짜 학점률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학원에서 걱정이 많이 났는데 여기 야간반도 많이 붙었어요. 우리 학원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지. 술도 열심히 먹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근데 볼 때 거기 술도 막 자주 먹더라고. 보니까 만나서 자기들끼리. 그래서 공부를 안 한 것 같은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 거죠. 그죠? 제가 토요일날 작년에는 토요일날 수업했거든요. 지금 시간표가 바뀌어서 그런 거고. 그죠? 수요일인데 토요일날 하니까 합반에서 오잖아요. 그럼 오후에 막 끝나고 가서 뭐 다 점심 먹으러 가면 막 반주하고 그러더만. 그러면 이제 오후에 안 가는 거야. 아, 오늘 술 먹 오늘 제끼까 뭐 이렇게 맨날 그러거든. 그래서 이 양반들은 공부를 언제 하나 했더니 열심히 했더만 평상시에. 그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 하나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나도 하나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뭐 이거? 그럼 안 돼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자, 일단은 그렇고 91페이지가 한 8절에 부가징수 나오죠? 아까 한 거잖아요. 그죠? 원칙 징수항이 뭐라고요? 신고납부. 자, 이거 간단하게 요 앞에 한번 하고 마칠게요. 91페이지. 자, 얘가 신고납부인데 언제 한다고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하는 거예요. 자, 얘는 60일. 자, 안 하면 가산세. 자, 그러면 예외가 하나 있어요. 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있으면 뭐? 9개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상속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에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러니까 상속은 기간이 기네요. 그죠? 나머지는 이것 빼고는 다 며칠이에요? 60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증여받으면 취득세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돼? 60일. 60일이잖아요. 왜? 얘 빼고는 다 60일이야. 그죠? 상속만, 상속은 60일 그러면 좀 안 되겠죠. 누가 봐도. 그죠? 왜? 돌아가셨잖아요.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상속 개시일은 돌아가신 날을 말해요.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고 내일 돌아가면 내일이 상속 개시일이에요. 근데 만약 얘가 60일 안에 해라. 그래 봐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사무제 지나고 사식구제하고 했는데 그 사이에 60일 금방 가잖아요. 근데 나도 상속 재산 받은 거 빨리 신고하고 등기하고 하래. 그 안 했더니도 가산세 부과한대. 이건 말이 안 되죠. 왜? 상치려고 하니까. 그리고 결정적 이유는 뭐냐면 돌아가셔서 갑자기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파악이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상 치르고 나서 조사하라는 얘기지. 뭘 상속받았는지 다 조사해서 네가 신고하라는 얘기죠. 해서 얘가 신고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포탈한 걸로 봐요. 기간을 길게 주는 거야. 그래서 6개월, 기본이 6개월이에요. 외국에 있으면, 주소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 한국까지 올라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죠? 아, 비행기 없으면 돈 없으면 헤엄쳐서 와야 되니까 기간 좀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해서 9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빼곤 다 며칠이다? 60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그렇게 갑니다. 근데 조심할 게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아니라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말일부터 6개월. 오늘 만약에 오늘이 11월 21일인가요? 오늘 만약에 상속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 취득 신고라는 얘기야? 내년 5월 며칠이에요? 5월 31일까지 하라는 얘기지. 그죠? 왜? 이달부터가 아니라 이달 말부터 6개월이니까 5월 말까지 해야 되는 거죠. 이 얘기지. 개시일이 아니라. 이거 아세요? 오늘이 이렇게 안 따지고 만약에 10월 21일이라고 쳐봐요. 10월 21일. 그럼 여기서부터 자, 10월 21일부터 30일 후 그럼 언제예요? 11월 20일이에요. 여기는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날짜가 나온 건 정확히 날짜를 따져야 되는데 10월 달은 31일까지 큰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빼서 11월 20일이 30일 후고 이 1개월은 무조건 시작한 날로부터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이에요. 무조건 개월은.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뜻은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니까 끝나는 것도 언제 끝나야 돼? 말일로 끝나야 돼요. 왜?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래서 6개월 후 말일. 개월은 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개월은 날짜로 따지면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8일도 있는 거예요. 왜? 지금부터 1개월 후 그러면 11월 20일이 날짜로 따르면 31일이잖아요. 왜? 10월 달에 큰 날이니까. 그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1월 20일부터 한 달 1개월 후 그러면 12월 19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아니야. 1개월이면 11월 20일이죠. 12월 20일. 1개월 후니까 날짜로는 30일이죠. 왜? 11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잖아. 그죠? 2월 달 같으면 2월 28일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개월은 무조건 시작한 날에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 그 다음 달, 오늘을 말하는 거. 겨울은. 날짜는 그냥 정확히 따지는 거죠. 이게 차이가 약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에 말일부터 가니까 끝나는 것도 말일로 끝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5월 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뒤에 양도세 같은 데 가면 그 여러분 부동산 팔잖아요. 오늘 팔면 양도세 예정 신고를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 오늘 팔면 예정 신고를 언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야? 양도세 예정 신고를. 오늘이 11월 달이니까 이달 말부터 2개월이니까 1월 31일이죠. 그죠?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진짜 기출 문제로 뭐 1번하고 이런 경우는 6월 15일까지 예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지문이 맞아 틀려?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6월 15일은 없어요. 무조건 언제가 나와야 돼? 말일이 나와야 정답인 거죠. 왜요?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잖아. 시작을 말일이니까 끝나는 것도 무조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말일이 나와야 정답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읽자마자 그냥 몇 개월 따질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무조건 뭐야? 틀린 거지. 근데 이걸 따진다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그러니까 얘가 이 날이니까 이 날 속하는 말이니까 5월 30일인데 6월 10일 이러고 있으니 돌아버리는 거지. 읽자마자 틀렸어 그래야 되는데 그죠? 개념 이해를 잘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게 엮여 나오니까 이런 데서 엉킬 수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나중에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누군 예외다? 상속을 받았을 때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뭐 양가로 1번에 나와 있네요.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한 자는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출처 있죠 밑에.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실종은 실종성이 속한 달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해라. 그죠? 그런 얘기네요. 자,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 했네요. 그죠? 뭐 뒤에도 별거 없어요. 나중에 그 잠깐 정리하고 그리고 등록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고 오늘 2주차 이제 시작이니까 아직 적응 훈련 해야 되니까 좀 더 뭐 있어야 되죠.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시금 전편하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민법 개론만 조금 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